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 나온 곳은 전북 교육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의 단체 리박스쿨이 초등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강사 자격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의 구조적 결함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방과후 강사들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이번 리박스쿨 문제를 두고 늘봄 교실의 외주화를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있죠.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시작된 늘봄 교실인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이죠. 어쩌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자, 우리 교육 관계자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름이 뉴스를 통해서 나와서 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네. 일단 이름은 리박스쿨이군요. 네. 예. 우선 리박스쿨의 어떤 본체보다도 우리가 늘봄 교실, 늘 따뜻한 봄 같은 학교, 네. 예, 좋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늘봄 교실인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초등 1, 2학년들 대상으로 돌봄 교실이라는 게 그렇죠. 있었고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초등 방과후와 돌봄을 합쳐서 이제 우리 늘봄 교실, 늘봄 학교라고 부르기로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전보다는 더 밀도 있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관리 시간도 6시 또는 8시까지 관리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네.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시간 외에 그쵸. 돌봄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인데 그 이름을 늘봄 학교, 네. 늘봄 교실 이렇게 부른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정규 수업 외에 예.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 늘봄 교실을 운영하는 주체는 교육청이죠? 네,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늘봄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그분들을? 약간 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계셔가지고 네. 좀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먼저 요즘에 최근에 생긴 개념이 늘봄 담당 연구사라는 분이 있어요. 교육연구사가 생겼거든요. 예, 예. 새로 생겼는데 그분이 총괄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늘봄 실무사라는 분이 늘봄 행정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희가 이제 돌봄 전담사라고 해요. 네네. 원래 늘봄 전담사로 좀 명칭을 바꾸려고 했는데 돌봄 전담사님들이 반대하셔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돌봄 전담사거든요. 그분들이 돌봄을 하게 되고, 여기 프로그램이 들어오는데요. 프로그램 강사님들은 약간 계약직 형태로 들어오시는데, 네, 프로그램 강사가 있습니다. 여러 층위의 직군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반인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연구사가 있고 실무사가 있고 돌봄 전담사가 있고 프로그램별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예, 있고. 예. 그러니까 연구사는 그냥 여기 교육 전문직이고 자학사처럼 그렇죠. 그런 개념이고, 여기 교육청에서 파견한 개념이죠. 늘봄 실무사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해마다 뽑고 있고요. 네네. 돌봄 전담사도 역시 무기계약직으로 뽑힌 분들입니다. 예. 좀 이제 구분이 되네요. 네. 특히나 우리가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이 돌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은 돌봄 전담사죠. 예. 무기계약직이긴 하나 이분들의 근무 시간은 8시간을 충족하지 않는. 예, 지금은 이제 원래는 4시간이었는데 네. 몇 년 전부터 6시간 좀 늘려졌습니다. 예, 예. 네, 늘어났죠. 상당히 어쨌든 이 늘봄 교실, 늘봄 정책으로 인해서 네. 우리 아이들의 돌봄의 시간이 길어졌고, 이로 인해서 이제 맞벌이 부부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네. 어떤 장점이 바로 이 늘봄 교실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동선의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를 좀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을 가능하고 1, 2학년은 매일 2시간씩 무료이고 이제 원래는 1, 2학년만 돌봄을 했던 것을 이제 3, 6학년까지 또 더 대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양질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이 확대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늘봄 연구사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늘봄 실무사가 생기 그러면 과거에 교사들이 방과 후 업무, 돌봄 담당 업무를 했었는데 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 입장에서는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호응이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예. 처음에는 교사들의 어떤 반발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네. 교사의 수업 이외에도 연장선상에서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연구사, 실무사분들이 네. 대체하고 있어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우리 이제 정재석 위원장님도 다시 이 임기가 끝나면 이제 교사로 돌아가셔야 되는 네. 학교의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다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분들이셔서 이분들의 가르침이 과연 뭐 책을 통한 가르침이냐, 보호, 돌봄의 가르침이냐 모두가 이제 교육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네. 어떤 극우 성향의 단체가 참여를 하게 네. 되면 안 되는 점, 또 위험한 점, 뭐 네. 우려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제 리박스쿨이라는 단체인데 리박이 리승만, 박정희 이 추앙 단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극우 성향의 뉴라이트 역사관이죠. 그럼 뉴라이트 역사관은 식민사관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그 우리 조선인들을 국적이 일본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러한 식민지와 그리고 독재 미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 강사들이 지금 아직 인격이 덜 형성된 학생들에게 이런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는 역사에 대해서 극우적인 시각으로 가르치면 우리가 뇌세탁이 된다고 그러죠. 세뇌 교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라고 해야 될까? 조심스럽게 이 정치의 이념에 있어서는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이 교육 사회에서 네. 이렇게 이제 극우 성향의 단체가 이 늘봄 교실, 늘봄 학교에 참여함으로써 전달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우려하는 점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교사노조 차원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내신 거죠. 예. 약간 지금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저기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도 나오거든요. 네네.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민주주의 수호 영웅으로 묘사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가르치고 5.18 민주화 운동하고 제주 4.3 사건을 공산 폭동이라고 명명을 해버렸거든요. 이는 굉장히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러면 이 극우 성향 단체가 어떻게 이 늘봄 학교에 참여를 했을까? 아울러서 늘봄 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돌봄의 영역인데 네. 이런 정치적 이념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네.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근데 이해관계가 맞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은 이러한 늘봄 프로그램 강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이 연수비를 안 받는 대신에 댓글 부대, 자손군이라는 자유로운 손가락 군대라는 자손군이라는 군대가 있거든요. 댓글 부대를 시킵니다. 리박스쿨의 대표 손모 대표가 이걸 시키죠. 그렇다면 연수생 입장에서는 난 돈을 내지 않고 연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분이 위탁 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직업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본인 성향이 맞을 수도 있지만 강사들이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배워가지고 학생들에게 은연중에 프로그램 중에 노래로 가르칠 수 있고 수업 중에 좀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맞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청년들이 하는 일이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또 댓글을 쓰게 해서 상당히 영향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들, 그래서 더욱더 위험한 부분도 지적하셨어요. 예, 이번 대선에서는 특정 두 후보에 대해서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계속 썼습니다. 야, 예. 그래서 이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 돌봄 전담사나 프로그램 강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강사 자격증, 그러니까 지금 무료로, 그러니까 자격증을 지금 제공한 거예요? 예, 무료죠. 근데 무료인데 그 댓글을 달았으니까 노동력을 대가로 받은 거기 때문에 무료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노동력을 착취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이 노동력이 댓글 부대로 활동하게 되는 잘못된 노동력인 거죠. 예전에 국정원이나 여기 군대 국방부 직원들이 했던 그런 식의 댓글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초등교육 현장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역사교육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상당히 이 사실관계 확인하는 팩트체크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유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틈새라고 해야 되나요? 이 늘봄 정책에 네. 자격증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념을 세뇌시키고 또 댓글 부대로서 네. 조작까지 하는 일에 가담하게 하는 것, 여러모로 좀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교육과정에 기반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시절에 국정교과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검정교과서 통과 기준이 있어요. 통과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야 되고, 또 학문적 타당성을 봐야 되고,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3에 대한 평가가 또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평가도 있고, 또 사회적 합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거지, 그냥 선생님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뭐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추앙한다고 해서 독재를 미화하거나 식민사관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또 어떤 조처가 분명히 내려져야 할 텐데. 저는 이전 정권 며칠 동안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전 정권의 교육부를 지금 사실은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자체가 리박스쿨 대표와 학부모 단체를 둔갑해가지고 기자회견도 같이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주 교육부 장관도 지금 분명히 이거를 업무 협약도 맺었고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시는 바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 장관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고, 네. 일단 서울에 있는 10개 초등학교가 리박스쿨 업체가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학교를 비공개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리박스쿨이라는 이름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업체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바꿔버리면 사업자를 여러 개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한테 정말 뭘 배웠는지 분명히 물어봐야 되고,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 좀 너무 우익 성향의 강사들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 업체를 좀 의심해봐야 되고,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전 정부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헤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예, 저는 전주시 학부모협의회 올해 감사직을 맡고 있는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그 리박스쿨 같은 이런 극우단체들이 늘봄학교에 침투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윤 전 대통령이 그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에 뉴라이트 김진홍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역사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 세미나에 리박스쿨 손윤숙 대표가 참석해서 우파맘 카페나 전국 역사교사 모임 등 커뮤니티 활성을 해야 된다는 등, 아니면 스마트폰 정보화나 그 방과 후 한국사 교육을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23년 3월에 국가교육
개혁 국민협의회, 그러니까 교협이라고 하는 단체에 그 리박스쿨 손윤옥 씨가 대표로 있는 우남 네트워크나 뭐 리박스쿨 이런 단체가 가입해서 창립을 하고 또 11월에 늘봄학교 필승을 위한 모임을 추진하고 또이 교협하고 협력해서 그 방과 후 교재 같은 것들을 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가 2024년도에 전면 시행했기 때문에 이 사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왜곡된 역사관과 정치 편향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늘봄학교와 같은 아니 리박스쿨과 같은 그 극우 단체가 침투하도록 좀 열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걸 총평을 해봤을 때 지난번 이제 대한민국을 극우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려고 했던 12.3 그 내란처럼 이것은 교육 내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그 몇 개 그 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리박스쿨과 관련된 기사들을 서로 퍼나르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들을 성토했었어요. 이게 뭐 12.3 내란 그때 이제 계엄령처럼 뭐 가짜 뉴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030 세대에서 약간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것이 좀 두드러지는데 이런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준비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감을 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강사들을 축출을 해야 된다. 그 학부모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일단은 전북교육청이 늘봄학교 위탁을 그 413개 중에 310곳으로 이제 위탁률이 75%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울산과 서울 다음으로 매우 높은 비율인데요. 사실은 이제 교육계에서는 늘봄학교가 뭐 사업화가 돼서 양질의 자격을 갖춘 뭐 질적인 돌봄보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게 이제 교육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늘봄학교가 늘봄 산업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 사실상 민간에게 무조건 맡기다 보니까 강사의 자격이나 역량, 뭐 또 인력풀 관리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민간에게 맡기지 말고 공교육의 방향이나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 선정 업체 선정 전에 이제 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할지에 대한 그 철학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가이드라인에 그런 소정의 역량을 갖춘 강사들을 민간업체가 좀 양성할 수 있도록 뭐 자격증 인증이나 뭐 여러 가지 소정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여러 강사별로 영역별이나 지역별로 인력풀이 제각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강사를 좀 일원화해서 뭐 자격이나 뭐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이제 전반적인 관리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75%나 이제 민간에 맡기는 상황이라면 뭐 극우 단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충분히 늘봄학교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단체의 성향을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사상 검증을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뭐 각 단체에서 사용하는 교재나 강사의 자격 요건 그리고 뭐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학부모들이나 그 교육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늘봄학교를 졸속적으로 추진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 상하리만큼 뭐 속전속결로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리박스쿨 같은 극우 단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만큼, 저는 이제 늘봄 학교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부모 입장에서. 왜냐하면 늘봄 학교 이전에 방과 후 돌봄이 좀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또 뭐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에 지금 과도한 업무 부담이 좀 있고 그다음에 늘봄 관련한 인력이나 시설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늘봄 학교 전 정부의 잘못된
것으로 시작된 늘봄학교는 폐지하고 뭐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방과후 돌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의 박미경 지부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지부장님을 찾아뵌 이유는 역시 이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부터 확대 시행한 늘봄 교실, 늘봄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우선 리박스쿨 사태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우리 전북교육청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사태가 왜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 사실은 리바스쿨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우려됐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이런 거를 좀 예감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늘봄학교가 사실은 졸속 시행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좀 더 준비를 하는 단계 없이 갑자기 24년도에 갑자기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1년, 원래는 정책이 25년도에 좀 준비를 하고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앞당겨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가 이제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나 늘봄학교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의 수급 문제가 굉장히 우려가 됐었고, 현장에 있었던 그 교육복지를 주최하는 많은 우리 교육공무지 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점을 가장 많이 표현했었고 했기 때문에, 이번 늘봄의 학교에 있어서 리박스쿨 사태가 터진 걸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학교 현장으로 이렇게 가감없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많이 혼란스럽고 놀랍고, 첫째는 굉장히 놀라웠죠. 이 늘봄 학교, 늘봄 교실의 손쉬운 외주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자격을 받고 이런 부분들의 예고라고 할까 말씀하셨잖아요.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쉬운 외주화에 대한 비판을 더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라북도 교육청은 사실 예전에 이제 돌봄 정책을 펼치기 전에도 펼치면서도 이런 외주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공무직의 노동자들 중에 특히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은 이런 외주화 문제를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겪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18년도에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네. 어떤 위탁 업체가, 네. 대행 업체가 있었고, 그 업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일을 그렇죠. 하셨던 거죠? 이제 그 전에 18년 이전에 이제 돌봄학교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그때는 뭐 돌봄 강사, 돌봄 교사 이런 신분을 가지고 학교 안에 이제 강사 신분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육청이 학교에서 직고용하는 체제를 주기도 했었고, 또 거의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는 외주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업체에게 그걸 모든 것들을 맡겨서 위탁업체에서 강사나 돌봄전담사를 비롯한 그런 강사들을 같이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직접 운영을 했었던,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거기에 참여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탁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노동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늘봄학교가 시행될 때도 이런 위탁의 문제에 되게 민감했고, 사실은 그 늘봄학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1, 2학년들한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부여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강사가 필요해요. 네. 그럼 그 강사를 과연 학교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채용할 수 있느냐,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좀 손쉽게 외주화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위탁업체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도 이제 가린다고 선정하는데 굉장히 엄정한 기준을 두고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늘봄학교 정책에서 수요해야 되는 그런 강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가려지지 않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리박스쿨도 그렇게 가려져 있던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드러난 실체가 되는 거죠. 예.
교육청 소속입니까? 아니면 위탁한 외부 업체의 그러니까 외주화의 직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봄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늘봄 실장은 현재 교원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교사들이 이제 그 직책을 가지고 늘봄 실장의 일을 하는 예. 거고, 그 밖에 돌봄 전담사, 늘봄 실무사는 현재 교육공무직으로서 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주화 아닌 거죠? 네, 그건 외주화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늘봄학교에 이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들, 아. 프로그램을 받을 때 강사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아, 직접적으로 그렇죠. 학교가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업체에다 맡겨서 그 위탁업체에서 강사를 선별해서 학교로 넣어주면서 이제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그 그래서 섞여 있습니다. 바로 그 프로그램 강사들이 이제 극우 성향의 리박스쿨 네네. 강사들도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렇기 네, 그런 때문에 우려가 있죠. 예, 그런 부분들까지 네. 이제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는 학교가 끝난 후에 아이들의 케어나 이런 어떤 복지의 문제, 그런 교육복지의 확대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되었고, 또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가 됐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늘봄학교의 방식은 그동안 잘 유지가 되어 있었던 어떤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흔들면서 돌봄의 이상을 약화시켰고 질을 하락시키면서 프로그램만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모순점을 저희가 염려했었고, 이제 그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돌봄에서 시작해서 돌봄으로 끝나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늘봄학교가 좀 더 균형 있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거기에 주체적으로 몸담고 있는 우리 돌봄 전담사, 늘봄 실무사, 그리고 또 방과후 강사들도 사실 지금은 저는 피해자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런 교육의 어떤 그걸 주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과의 소통과 그런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가야만 된다. 그냥 겉으로만 소통하는 척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구조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교육공무지본부 전북지부의 박미경 지부장이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